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뇌졸중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근본적으로 평소의 신호를 알고 그 순간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잘 몰라서 대처가 늦고 그 결과 큰 후유증이 남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상이 나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전조 증상 3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혈관 문제로 뇌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새어나와 뇌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이 2가지를 함께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히든 터지든 결국 뇌세포가 갑자기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증상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혈관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혈관 중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전조 증상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뇌졸중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하고 3가지가 갑자기 동시에 나타나면 뇌졸중의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만 있어도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가능성은 꽤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편측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서 85%에서 나타날 정도로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비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상태로 생각하시는데 뇌졸중에서 말하는 마비는 저림이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그릇을 떨어뜨린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 놓친다. 컵을 들고 있다가 손에서 툭 떨어진다. 서 있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동작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편측마비입니다. 두 번째는 안면마비입니다. 한쪽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표정이 비뚤어지고 좌우대칭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 얼굴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바로 알아챌 정도로 눈에 띄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어증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지는 있는데 말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구음장애, 즉 발음장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입술이나 혀, 목 같은 발음을 만드는 기관이 마비되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뇌졸중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뇌졸중 전조로 생각하시는데요. 편측마비나 안면마비, 언어장애 없이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을 때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두통이나 단순 어지럼증만으로 왔다가 뇌졸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이거나 불안감이 크다면 조심해서 병원 검사를 받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이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함께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후유증을 줄이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 자식에게 전화하기 전에 119가 먼저입니다. 팔다리 주무르며 기다려보기 전에 119가 먼저입니다. 우황청심환 먹고 버텨볼까? 하룻밤 자면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분 단위, 초 단위로 계속 손상됩니다. 혈관을 뚫는 응급치료도 초반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119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CT나 MRI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뇌 손상 정도와 혈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에 따라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입원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을 계획대로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피,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당뇨가 있다면 약만이 아니라 피와 운동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하루 15에서 20분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면 주 3회 30분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가족과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119입니다.